안녕하세요. 광토의 갈씨 박현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2016년 마지막 시험이 됐어요. 그렇죠? 지난 시험이 조금 어려웠어서 여러분이 아마 12월 18일 시험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험은 아무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파트 5부터 같이 보실게요. 자, 일단은 제가 처음 준비한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빈칸 앞에 이미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하자가 전혀 없는, 그래서 어휘 문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동사, 즉 동사 시제와 함께 쓰는 부사 매칭하는 문제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will be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만 따진다면 정답은 바로 C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C의 뜻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곧이기 때문에 곧이라는 말 자체가 과거에 있던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이 그래서 순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암기가 요만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답으로 한 soon을 필두로 shortly 그리고 next 뒤에 뭐뭐뭐 아시죠? 뭐 next week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오면은 미래 시제. 그리고 next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last예요. 그렇죠? 뭐 last week도 좋고 last month도 좋고 그리고 once라는 애가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부사로 쓰이면 뜻이 한때, 그렇죠? 할 때 말고 한때가 됩니다. 그래서 once가 나와도 과거 시제.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already 이미, 그 다음에 recently, lately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리고 past는 last랑 다르게 기간이랑 조합이 되죠. 그래서 과거 몇 년 동안, 과거 몇 달 동안 그랬을 때 기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완료.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히든 카드는 뭐냐면 바로 by the time이에요. by the time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절이 하나, 두 개가 나오는데 그때 동사가 역시 총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동사 간의 짝꿍 맞추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나오면 과거 완료로 답을 하시고 현재가 나오면 현재 완료가 아니고 미래 완료로 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짝꿍 맞추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이번 문제 보시면은 보기 구성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문법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빈칸 보시고 그 앞쪽 보시면은 일단 전치사도 있었고 형용사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명사를 넣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선택지를 쫙 보시면은 D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약간 명사 같다 이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뭐냐면 명사 문법 문제가 안 나올 수는 없는데 명사 문법 문제는 아시겠지만 보기 구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 정답은 일단 C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왜냐하면 C가 들어가야 얘네가 connect with 누군가와 연락이나 연결할 때 지역 suppliers 보급자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죠. 그런데 해석을 떠나서 풀이 요령을 말씀드리면은요, 바로 이거예요. 명사 문법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선택지에서 명사 단어가 한 개만 있는 경우도 있긴 있죠. 특히 101번부터 110번까지 흔히 말해서 조금 쉬운 구간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하나 정도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들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명사 단어 하나가 있는 건 좋은데 거기에 동명사를 붙여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 명사 단어를 넣는 거는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건데 거꾸로 명사 단어가 안 되고 바로 이 동명사가 될 때가 어떤 경우인지 제가 말씀드리면은 동명사가 정답이 되려면 한정사는 없어야 돼요. 그리고 동명사가 정답이 되려면 웬만하면은 목적어는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정답이 동명사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냥 명사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사 단어 두 개 있는 경우, 방금 우리가 푼 문제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보시면은 동명사처럼 생긴 비도 있었지만 얘가 오답인 이유는 앞에 보시면 형용사가 있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뒤에 명사,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B가 오답인 것도 있었고요. 대신에 A번, C번은 둘 다 명사 단어거든요. 그래서 한정사나 S가 안 붙어 있어서 물론 지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보다는 어휘로 구분 짓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본 어프로치는 어휘로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푸신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와 요게 어떻게 보면 섞여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명사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보기 구성을 보시면은 문법 문제 같다는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빈칸 앞에 전치사가 있는 건 아실 것 같아요. 그 전치사가 있으면은 뒤에 명사가 필요하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전치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 더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더라고 하는 게 큰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정관사라고 해도 상관없겠지만 한정사라고 뭉뚱그려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걸 아시듯이 한정사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한정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더 같은 걸 한정사라고 한다고 했을 때 명사나 이런 것들이 뒤에 오잖아요. 맞죠? 그럼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은 명사나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들은 이거 뒤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앞으로 오면 어떻겠어요? 앞으로 오면은 안 되는 거죠. 왜? 뒤에 쓸 게 앞으로 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실 게 뭐냐? 한정사 앞에 명사라던가 또는 명사를 꾸밀 용도인 형용사라던가 또는 형용사 대체라고 할 수 있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한 분사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익 시험을 보면은 전치사를 줄 때 그냥 뒤에 빈칸만 주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저렇게 한정사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야지만 동명사로 정답을 이끌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한정사 앞에 올 수 없는 것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일단은 B가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추가 설명은 동명사 위치 정리. 그래서 첫 번째 보신 방금 본 건데요. 전치사와 한정사 사이에 동명사가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치사라서라기보단 전치사도 물론 도움되지만 한정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사가 있으면 그 앞에 명사라던가 형용사라던가 분사가 안 되니까 남는 게 동명사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요 복수명사라는 요거랑 여기 있는 단수동사가 지금 수일치가 안 맞아요. 그렇죠? 수일치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빈칸에 형용사를 넣어버리면 문법이 틀려요. 그래서 저기다가는 이 빨강색 덩어리를 단수동사에 맞을 수 있게끔 단수화할 수 있는 단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동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면은 무조건 단수가 되거든요. 자, 그다음 밑에 거 recommend, suggest, consider는 다 동사예요. 이 동사 뒤에 목적어는 투부정사가 오면 안 되고 동명사가 와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파트 5 그리고 심지어 6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look forward to 뒤에는 ing가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는 걸 기대한다. 예컨대 너를 만나게 되는 걸 내가 기대한다 그러면 I am looking forward to 이럴 수도 있고 또는 I look forward to 이럴 수도 있고 그 뒤에 meeting you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동명사가 온다는 거 아시면 돼요. 오케이?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백고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실 게 뭐냐면 뭐가 나오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올 때마다 지우고 푸시면 돼요. 왜냐하면 품사가 세 가지야. 명사이자 형용사이자 부사예요. 그러니까 봐도 모르는 거야. 지워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어딜 보냐? 그 앞을 쫙 봐주는 거죠. 근데 앞에 봤더니 뭐가 있냐면은 and 같은 게 있고 and가 나오면 아시겠지만은 앞과들이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건데 and 앞에 이렇게 PP 형태가 있었으니까 그 뒤에 이렇게 PP 형태가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일단 요거랑 이렇게 라임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묶어줌의 개념으로서 비동사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동사 하나에 PP가 총 and를 토대로 두 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well이 있듯이 요 빈칸에도 well 같은 거를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맞잖아요. 비동사 하나에 well 같은 거 하나에 PP 같은 거 하나씩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well과 같은 부사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답은 일단 A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부사 문제는 여러분이 정답률이 기본적으로 높아요. 잘하거든요. 근데 고난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고난도 문제가 그래도 매 시험에 하나씩은 나와요. 근데 틀리면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거 볼게요. 완성된 문법 구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뭐 하나의 문장 또는 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절의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뭐나 most를 괜히 주고 그다음 빈칸 주는 경우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most는 정답의 근거가 어차피 될 수가 없으니까 얘를 빼고 보시면은 그냥 완벽한 구조, 완성된 구조 뒤에 빈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사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뭐나 most랑 합쳐지면은 이 부사급이 바뀌는 거죠. 비교급이나 추상급으로. 그다음 밑에 거 보시면은 똑같이 완성된 문법 구조여서 부사를 넣고 싶은데 그 뒤에 보니까 괜히 막 전치사 구 같은 거, 접속사 절 같은 거 막 주거든요.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이 자체가 하나의 그냥 독립적인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빈칸과는 상관이 없어요.
얘도 부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자동사 또는 자동사에 투 붙인 투부정사에서의 투자동사, 자동사 ing 이런 것들 다 부사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시험 직전이니까 자동사를 갑자기 막 10대 개씩 외우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자동사 work, 일하다 아시죠? 그리고 rise, 상승하다.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work이랑 rise 뒤에 이렇게 붙었을 때 탁 부사 고르시면 돼요. 오케이?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요번 거 보시면은 일단 보기 구성 자체가 약간 문법 문제 같은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접속사를 좀 암기가 된 사람들한테는 이게 딱 문법 문제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볼게요. 112번에서 빈칸을 이렇게 딱 가운데 두고 보시면은 앞에도 하나의 절이에요. 아, 명령문도 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빈칸 뒤도 놀랍지만 절이 맞아요. 왜냐면 레지스터가 자동사거든요. 그럼 빈칸을 가운데 두고 보면은 앞에도 절, 뒤에도 절. 그럼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되죠? 접속사. 그 중에서도 좀 어렵지만 부사절 접속사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문법으로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거는 A나 B 정도. 왜냐하면 A나 B가 접속사니까. 근데 A번의 뜻은 뭐냐면 이분도에서 이분을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when 같은 경우는 뭐뭐 할 때. 어떤 게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어떤 게 나을지. 그렇죠. when이 낫죠. 등록할 때 초대장을 보여줘라.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답이 그래서 when이 가능하고요. 관련된 건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부사절 접속사를 지금 정리할 건데 단어만 그냥 이렇게 막 엄청 외워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적용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상황을 좀 만들어 왔는데 자 보세요. 같은 동사 시제를 이어주는 while, whereas 이게 뭘 얘기하냐면 양쪽에 절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양쪽에 절에 있는 동사 시제가 같아야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의 기본 의미가 뭐뭐 하는 동안이나 반면이라서 두 개를 기본적으로는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게 같아야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 시제 같다는 게 포임의 시간 관계를 만들어주는 before after인데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before 하니까 막 왠지 그 뒤에 먼저 일어난 앞선 사건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의외로 before 뒤에는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와야 돼요.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일어난 사건 전에 그 전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프터도 뒤집으셔야 돼. 먼저 일어난 사건 후에 그 다음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포 애프터 보실 때 기본적인 관념을 이렇게 뒤집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에서 원인 앞에 쓰는 거는 because, since, as, now, that. 이 중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since랑 a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since, as는 전치사도 가능해요. 그렇죠? 전치사일 때 since는 뭐뭐 이후로가 되고 as 같은 경우는 뭐뭐로서가 되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중에 결과 앞에 쓰는 거는 이제 so that이나 in order that. 그리고 아시죠? in order that 자리에다가 만약에 to로 바꿔버리면은 뒤에 절이 오는 게 아니고 동사 원형이 오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뒤틀린 원인과 결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인과 결과의 기본적인 맥락은 논리가 이렇게 이해가 딱 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이런 얼도 같은 거 쓰시면은 결과가 뒤틀리게 나와요. 예컨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맞죠? 성적이 좋을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얼도의 개념을 뒤틀린 개념으로 보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로 여러분이 매번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꼭 외우셔야 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외우면 분명히 가성비가 높아요. 점수가 분명히 오를 겁니다. 꼭 외워주시길 바래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번 거 보시면은요. 일단은 구조가 조금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시는 분들 중에. 빈칸 앞을 보면은 여기 라인까지가 주어고 was designed가 동사인데 그냥 동사가 아니고 수동태 동사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여기서 끝날 수가 있어요. 쫙 이렇게. 그렇죠? 이 상태에서 괜히 빈칸을 주고 거기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괜히 막 이렇게 투부정사 같은 걸 주는 거죠. 그죠? 근데 투부정사를 줘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절이 이렇게 하나가 완성된 상태에서 그 바깥에 나오는 투부정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장 전체에서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법이 끝난 상태에서 그냥 빈칸이 있는 거고 빈칸 뒤에 있는 게 하나의 그냥 부사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빈칸에도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사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개념이 되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B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 구조 보시면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문법사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 to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그냥 이미 부사 덩어리인 상태에서 괜히 빈칸을 주니까
여기도 이렇게 괄호 하나 쳐가지고 똑같이 부사 덩어리를 만들면 되는 거죠. 답이 그래서 B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정리하면은 지금 이렇게 한정 짓는 부사 어휘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 독해할 때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특별히, 독점적으로 요 정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게 들어가면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의미가 완전히 바뀔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는 책을 좋아해요. 근데 내 친구는 책을 좋아한다. 이러면 뭐 괜찮아 보여. 긍정인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내 친구는 책만 좋아해. 이러면 약간 부정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미가 부정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의미가 좁아질 수도 있고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사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일단 전치사를 넣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넣긴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이제 애매한 건 뭐냐면 이런 뭔가 PPD에 써본 적이 없는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쉽게 생각하세요. 여기 must부터 해가지고 보시면은요, must be부터 submitted까지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맞죠? 그럼 생각해 보시면은 수동태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전치사가 그렇게 다양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수동태 동사 뒤에 전치사가 올 때 어떤 게 올 수 있는지를 아예 그냥 다 연구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때 제일 자주 오는 건 누가 뭐라 그래도 to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에게 뭐뭐로, 그렇죠? 그 다음에 from 반대 개념이죠. 뭐뭐로부터. 그리고 for 뭐뭐를 위해. 그리고 by가 오면은 특히 이거에 대한 이 행위에 대한 주체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수동태 동사가 나오면 요 정도는 여러분이 이렇게 딱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본 딱 상식처럼 이렇게 딱.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제출된 거기 때문에 제출을 됐는데 그 제출해서 향하는 곳이 이 인사부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이건 D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전치사 어휘 정리할 건데 accept를 쓸 때 언제 쓰는 거냐면 모든 사람들 외톨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논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accept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exception이 되는 거겠지만 명사로 말하면. 그래서 accept 쓸 때는 전체 그 중에 하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with 쓸 때는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 도구가 with이면 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되고 도구가 without이면 할 수 없다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있다 없다를 without으로 보시면 좋다는 거. 그 다음에 뭐뭐가 is located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다 그러면은 가까이 위치한다 그래요. 토익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next, near부터 해서 beside까지가 다 옆이나 가까이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next to에서는 to 조심하셔야 돼요. to를 꼭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저 안 붙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beside 같은 경우는 이거 옆이란 말을 하실 거면은 s를 붙이면 안 돼요. s 없이 써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나 자료라는 명사가 나오면 그 뒤에 이거에 대한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게 about, 그거의 동의어인 요 세 가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과일 바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념상 전체 개념이 나오면 전체 개념 뒤에 such as나 including을 쓴 상태에서 여기 안에 들어있던 각각의 유닛들을 언급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과일 바구니랑 과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보시면 이것도 이제 어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보세요. 여기 설명서를 읽으라 그랬어요. 면밀하게. 맞죠? 그리고 식기세척기를 뭐 하기 전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 하기 전에 읽으란 얘기죠. 뭐 하기 전에 읽어라. 그래서 보시면 정답으로 보면은 일단 C가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진 않죠. 왜냐면 사용하기 전에 읽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들이 연결어가 뭐냐면은요. 보세요. 방금 before 뒤에 ing 왔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다 룰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은 문법적 이해를 조금만 더 다잡아 보면 before, after, when, once, while은 뒤에 올 수 있는 게 가지수가 좀 많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 기본적으로 before, after, 그리고 when, once, while 다 완전한 절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 before, after만 명사가 올 수가 있죠. 왜냐면 얘네들 두 개만 전치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뒤를 보시면은 ing가 오기도 하고 pp가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ing가 올 때는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다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ing가 아닌 pp가 올 때는 전부 다 목적어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문법 라인업을 이해하시면 좋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에 대한 어순을 이렇게 시스템을 잡아서 외우시라는 얘기. 오케이? 자, 또 해보겠습니다.
자, 요번 문제 보시면은요. 일단은 빈칸 뒤에 the one이라는 단어가 있고 앞쪽 가서 보시면 all이 있어요. 그러니까 all이 있고 one이 있네 이런 느낌 들죠. 앞에서 뭔가 좀 배웠던 것 같아. 그래서 전체가 있어요. 전체가 지금 보니까 닿는다고 했고 근데 one은 그냥 말은 안 했지만 one은 아마 다르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one이란 말을 안 했으면은 이 one이 all에 들어가는 건데 따로 말한 걸 보면 다르니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배웠던 거죠. 그죠? 정답 뭘 것 같아요? 아까 배웠어요. 답은 accept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에 대한 앞에 게 전체가 흘러갈 때 다른 쪽으로 하나가 빠져나가는 게 accept라는 거. 아시겠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요겁니다. 121번 보시면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빈칸에 그렇죠? 명사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do not apply가 지금 동사거든요. 그래서 daily까지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주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작 이 단어들을 보시면 몇 면을 보시면 주어가 없어요. 저기 주어를 넣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일단 B랑 C를 무시한다고 본다고 해도 A냐 D냐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실 게 뭐냐면 토익은 이렇게 주어 자리 물어볼 때 기본적인 포인트는 동사와의 수일치라는 걸 잊지 마세요. 수일치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두가 더즈가 아니고 복수기 때문에 주어도 복수가 돼야 되니까 답이 뭐겠어요? 답은 그렇죠. A가 돼야 되는 거죠. A가 들어가야 얘랑 수일치가 맞아지는 거죠. 여기까지 파트 5 아시겠죠? 그렇죠? 자, 다음에 가서 6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를 이제 보실 건데 6가 이제 요 최근 시험 2번을 이제 제가 다 봤는데 그 시험들에서 6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고 그 전께 조금 어려웠다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7이 지금 계속 어렵거든요. 그래서 7을 연습을 하긴 하는데 사실 또 6가 7의 연장선상이기도 해서 6 연습을 하실 때 앞으로 그냥 이렇게 문법 위주로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7을 풀듯이 어휘 위주로 또는 해석 위주로 가끔 해보시면 좋아요. 그냥 어차피 이거에 대한 목표가 7이라고 보시는 게 지금은 맞거든요. 연결시켜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문 나와 있고 여기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 형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32번 같은 경우 삽입 문제니까 원칙적으로 마지막에 푸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삽입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도 방법이냐면 시험장 가셨을 때 본인이 삽입 문제가 너무 약한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면은 OMR 카드 받잖아요. 거기다가 그 숫자에다 표시해 두세요. 삽입 문제만 미리 표시해 두시고 그걸 마지막에 푸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게 삽입 문제가 되게 오묘한 게 좀 있어요. 풀다 보면은 왠지 풀릴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되게 오래 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차라리 그게 본인 자신이 없으면 마지막에 풀어버리면은 알아서 시간 조절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5분 전, 10분 전 정도쯤에 본다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삽입 문제 자신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몰아 풀어버리세요. 오케이? 자,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 이제 바로 분석해 드릴게요. 자, 분석할 건데 131번 보겠습니다. 131번 보시면은 앞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요. 사무실을 설계할 때 많은 회사들은 only pay attention 집중을 하는데 거기에만 한대요. 어디에다 하냐면 entry 입구나 waiting area 대기실에다가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even if they야 비록 뭐뭐 할지라도 전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area where the 대부분의 직원들이 일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직원들이 일하는 지역은 무시한대요. 아시겠죠?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when it's time to 빈칸 더 인테리어니까 실내를 뭐 할 때 무시하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132번 답은 A가 됐죠. 데코레이션 뭐냐면 장식하다. 그렇죠? 그래서 장식할 때 무시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32번은 마지막에 돌아와서 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133번 4번인데 바로 띄워서 풀이해 드릴게요. 103 그다음에 아까 여기 인테리어까지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뭐 보편적으로 그들은 이런 거를 고른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132번에 뭐가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웹사이트 소개가 나와요. 자신들 회사 웹사이트에 가면은 다양한 정보가 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면 방법을 말하는 정보인데 그 방법으로 하여금 당신의 사무실을 가장 빈칸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어필링이 되죠. 어필링이 뭐냐면 매력적인 의미가 있는데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는 B번이죠. B번이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B번이 오답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단어를 넣었을 때 꾸미는 게 보다시피 environment이기 때문에 저게 사람이 아니라서 감정동사인 excite은 꾸밀 거면은 exciting으로 꾸몄으면 차라리 괜찮죠. 근데 exciting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보기가 일부러 이렇게 나온 거지. 일부러.
자, 그다음에 134번 같은 경우 이제 풀 건데요. 보시면 각각의 컨셉과 기술들 맞죠? 에 관련된 또는 위에서 We list all of the supplies 땡땡 for you to complete the task yourself. 그러니까 스스로 끝낼 수 있는 이런 뭐 자재라던가 이런 것들을 쫙 내렸다는 얘기가 써 있는데 학생들이 여기서는 이제 B를 많이 고르죠. B를 많이 고른 이유가 뭐냐면 보니까 빈칸 앞에 있는 서플라이스까지만 써도 왠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으니까.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적어놓은 형용사구들이에요. 형용사구라는 게 뭐냐면 단어 하나, 형용사 하나가 그냥 이렇게 움직여서 말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구문화가 돼서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for가 있다는 게 원래는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답은 necessary가 된 거고 여기 보시는 게 토익에 자주 나오는 형용사 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necessary for부터 able to까지.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자주 볼 형용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132번을 해볼게요. 자, 132번은 아까 어떤 문장이었냐면 앞에까지는 그냥 뭐 환경을 뭐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기를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도메인 주소가 쫙 다 깔려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정답을 A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죠. How you can do so. 어떻게 하는지를 찾을 수 있다. 즉 방법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었던 요 방법이라는 요 글자와 여기 나와 있는 요 how 구문, how 절이 잘 맞는 거예요. 그렇죠? 답이 그래서 A가 가능했던 거고요. B번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디스카운트 쿠폰 이런 건 지금 상관이 없는 거였고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구독한다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였죠. 그죠? 답이 그래서 A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파트 6 다시 말씀드리면 삽입 문제 어려우신 분들은 그때그때 풀면서 막 3분, 뭐 2분, 4분 이렇게 쓰시면은 그것만 해도 15분이에요. 너무 길거든요. 삽입 문제 자신 없으시면 막말로 마지막에 찍어도 괜찮으니까 마지막에 보십시오. 마지막에 정 안 되겠으면 대신 그거를 시험지에 동그라미 치시면 나중에 시험도 넘겨야 되니까 몇 번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OMR 카드 번호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찾기가 편해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제는 세븐을 해볼 거예요. 자, 세븐 해볼 건데 일단 단일 지문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복수 지문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뭐 지문이 써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가서 보시는데 단일 지문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항목들이 나열되는 경우들 있죠. 그렇죠? 항목들이 쫙 나열되는 경우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항목들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나오는 거고 어차피 이 위에 보셔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목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항목이 어떻게 쓰이냐면은 웬만하면은 시간 순서가 많아요. 시간 순서가 많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위에서 아래로 한 대씩 읽어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렇게 행동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긴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매트리스를 어떻게 청결하게 관리하나가 나와 있고 그 두 번째 항목에는 접지 말라 그랬어요. 매트리스 접지 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어떻게 얼룩을 지우나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웨어링 아웃이 손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상을 피하는 법이 나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뭐 잘 쓰는 법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애당초 나왔던 거죠. To make the best use라고.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보시면은 매추리스를 every 7 to 9 year에 한 번씩 replace, 교체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잘 보관하는 방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information, 정보가 볼 때는 tag 있죠. tag. 그거 떼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뭐 다 올바른 얘기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거였었어요. In the instruction, 지문을 말하는 거죠. 방금 보신 지문이 instruction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어떤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Possibly damaging to the matrice. 그러니까 매트리스에 그 손상을 주는 게 뭐냐고 물어봤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서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In order to keep the mattress clean, always use a mattress cover란 말이 나와 있었어요. 이걸 사용해야 깨끗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 다음 또 뭐라고 나냐면은 대부분의 커버는 can be washed by machine. 기계로 세척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앞에 가서 보셨을 때 모이스처라던가 맞죠? 클리닝 프로덕트니까 뭐 세제 같은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팅 아웃도어스니까 밖으로 갖고 나가라는 거 있죠. 나간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데미지를 주는지 안 주는지를 가서 보시면 모이스처 얘기가 지금 없고요. 그 다음에 아웃도어 같은 느낌이 뭐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뭐라 그랬냐면은 갖고 나가지 마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갖고 나갈 때 접지 마였어요.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냥 갖고 나가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썼던 거 여기 썼던 거 보시면은 세제 사용하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세제를 사용하면은 망가진다라 그랬는데 보시면은 세제 때문에 망가진다기보다는 보세요. 얼룩을 지울 때 워터 프리 그 다음에 클리너를 사용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water must be used on mattress, use sparingly.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뿌리란 얘기죠. 이렇게 널리 퍼지게. 그 다음에 너무 많은 물이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지만 세제 얘기가 지금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답이 A가 되는 게 맞고 조금 어려웠던 이유는 이거예요. 논. 맞죠? 논이란 뜻이 논이라는 게 노거든요. 그래서 뭐뭐가 아니란 얘기니까. 맞죠? 그래서 논 머신 워셔블 커버니까 커버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덮개를 말하는 거는 논이니까 부정을 말하는 거였죠. 그죠? 자, 고단 문제 보시면은요. What are mattress owner?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무엇을 하도록 말을 들었냐는 얘기니까 뭐 하라냐고 명령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걸 하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는 보시면은 매트리스 커버 사용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까 문제 보시면은 매트리스 커버 사용하지 않는 게 데미지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논이면 데미지가 간다고 했던 것처럼 일단은 이게 한 번 더 들어가면 정답이 있어 보이겠지만 똑같이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뭐냐면 커버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니까 커버 쓰라는 얘기가 일단 얘가 하라는 거였고요.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접지 말라 그랬죠. 접기. 그 다음에 물 사용할 때 몰아서 물 뿌리지 말고 잘 뿌리라고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었냐면은 flip the mattress니까 뒤집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트리스 뒤집는 거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 4개가 다 나와 있으면 답이 4개가 되는 건데 이 중에 뭐가 나와 있나 가서 보시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다림질이라던가 맞죠? 그리고 통풍시킨다던가 그리고 매트리스 커버 리플레이스나 턴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리플레이스란 말을 본 것 같긴 한데 어디서 봤었냐면은 가서 보시면은 자 보세요. 매트리스 자체를 갖다가 7년에서 9년 정도에 한 번씩 바꿔주라고 말한 적은 있죠. 근데 매트리스 커버를 바꿔주라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답이 D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제가 그래서 오늘 일부러 단일 지문 가져올 때 좀 까다로운 걸 가져왔어요. 왜냐면은 최근 우리가 파트 7 보시면 복수 지문 난이도는 오히려 많이 어렵지 않은데 단일 지문이 계속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보기가 이게 굉장히 세밀한데 어떻게 세밀해진 거냐면은 옛날에는 정답을 하나를 만들려면은 그 하나 정도를 지문에 넣어놓고요. 그렇죠? 넣어놓고 안 나와 있는 걸 3개를 넣어놓는 방식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 지문 자체에 정보가 많이 깔려요. 그래서 정답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가서 보시면 하나밖에 없긴 없는데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의 격차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래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휘 암기가 옛날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로 되게 중요하고 지문 보실 때도 그냥 보지 마시고 가급적 펜 들고 적어주는 습관 되게 중요한 습관이에요. 오케이? 자,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instruction, why, 왜 should mattress owner retain the tag? retain이 뭐냐면은 keep이죠. keep. 보관하다, 유지하다. 그렇죠? 그래서 태그를 왜 갖고 있어야 됩니까? 답은 일단 A가 됐죠. 그래서 왜 그런지 가서 보시면은요. Do not remove information tag. 맞죠? 그 다음에 it will serve as 뭐뭐 역할을 할 것이다. 증명할 것이다. If you need to make a warranty claim. 딱 맞는 얘기죠. 그렇죠? 답이 그래서 여기서 그 A가 됐던 거죠.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서 복수 지문도 볼게요. 자, 복수 지문 보시면 이렇게 지문 하나, 그 다음에 지문 둘, 그 다음 문제 둘, 넷, 다섯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자, 첫 번째 지문 보시면 이게 메모인데요. 메모는 기본적으로 서신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지 이메일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이쪽에서 이쪽한테 지금 메모를 보냈고 제목이 파트너십인 걸 보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라스타 모터스랑 GMN SYS가 뭔가 이렇게 좀 같이 파트너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파트너십을 했을 때의 혜택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바일 폰 서비스 플랜에 있어서 디스카운트 레이트니까 할인된 요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해줄 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것들은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요. 가족으로 신청하면은 20%, 개인이면은 15%. 그렇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피, 처음에 가입비처럼 내는 거 있죠. 개통비 같은 거. 개통비가 25불인데 그러니까 아예 공제해 준다 그랬고, 그리고 계약 기간은 12개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문단에는 이걸 어떻게 신청하는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직원 중에 이거 지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질문 가서 보시면은 컴플레인을 해요. 그래서 어떤 컴플레인 하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이걸로 어카운트를 열었는데, 맞죠?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안 낼 돈을 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돈을 얘가 얘기하는지 조금 보면요. Based on promotional material. 그러니까 그 마테리얼을 따르면은요. I do not have to pay activation fee.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fee를 안 낼 줄 알았는데 내라고 해가지고 나름 이제 성질 난 거죠. 그래서 안 낼 건데 왜 내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분석해 볼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176번 볼게요. Why was the memo issued인데 메모가 뭐였냐면 첫 번째 지문이었죠. 그리고 이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written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왜 썼냐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번 보시면은 직원들로 하여금 컴퍼니 폰을 사용하지 말라 그랬다. 그런 얘기는 한 적 없죠. 컴퍼니 폰 자체가 의미가 없고, 답이 일단 B가 된 이유가 뭐냐면 어나운스 괜찮고 스페셜 베네피트 괜찮죠. 왜냐면 가격 할인이라는 게 스페셜 베네핏이니까 포인플로 이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포인플로에 나온 게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직원들로 하여금 갱신하게 하기 위해서, 갱신이 좀 애매한 거죠.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그 회사에 가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아까 개통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개통비가 나왔는데 리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D를 보시면은 직원들에게 이거를 신청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맨데토리, 기본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의무란 얘기거든요. 근데 의무라고 말한 적은 없고 원하는 사람 보고 하라 그랬기 때문에 저것도 안 되고 답은 B가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액티베이션 피가 분명히 나와 있었죠. 이것 때문에 컴플레인까지 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문을 보시면은요. 자, 보겠습니다. In addition, the activation fee will be waived. 그러니까 면제해 줄게요. Saving you an extra $25니까 25불을 절감한 효과가 있다는 얘기니까 액티베이션 fee 자체가 25불이니까 이런 말을 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가서 보셨을 때 A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B번 같은 경우는 돈 내는 건 좋은데 할부라고 한 적은 없죠. 할부. 그다음에 1년 후에 돌려준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원타임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보통 돌려주지 않는 게 많아요. 그래서 상주로 봐도 아니고요. 뒤를 가서 보시면은 그 first two bills에 붙는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공짜. 그래서 공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paid 되는 거나 add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8번. 이 어플리케이션에 요구되지 않는 게 뭐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는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not 문제를 풀 때는 뭉탱이 정보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뭉탱이 정보에 있는 게 여기 4개 중에 3개가 깔리거든요. 그럼 여기 안 깔린 게 하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와서 보시면은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콤마 찍어가지고 엔드 찍어서 막 말 이어서 하잖아요. 여기 뭉탱이 정보가 있는 건데 아까 걔 뭐라 그랬냐면은 인플로이 넘버 가져오라 그랬고 웍 이메일 어드레스 가져오라 그랬고 크레딧 카드 넘버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 보시면 정보가 지금 딱 3개가 나왔잖아요. 3개.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거든요. 3개를 주는 이유가 낫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자, 일단은 인플로이 넘버 맞는 말 했고 이메일 어드레스 맞는 말 했고 크레딧 카드 넘버 맞는 말 했는데 프로모셔널 코드는 말한 적이 없으니까 답이 A가 그냥 되는 거였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 이거 보겠습니다. 얘가 누구죠? 얘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서 볼게요. 여기서 보셨을 때 직원들이랑 보내는 사람 이름이 나왔었는데 여기는 안 들어있죠?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여기 보셨을 때 여기 있죠? 라이언스. 그렇죠? 그래서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아까 컴플레인 한 사람이 라이언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이 회사 직원이니까 파트너 맺은 얘랑 파트너니까 지금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문제를 마저 풀어본다고 하면은요. 자,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느냐? A번 보겠습니다. She applied for an account through 이 웹사이트는 아니겠죠. 그렇죠? 차라리 아까 말했던 GMNSYS가 맞겠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 업체를 말해야지 자기네 업체를 말하면 안 되죠. 자기네 업체는 자동차 회사니까. B번 She has used GMNS 서비스 before. 이것도 안 되는 이유가 그 전에 사용했었으면은 액티비전 피를 안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의할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C 보시면은 She has subscribed to the individual service plan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좀 애매한데? 그쵸? 가서 볼게요. 자,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쪽에서요. 인디비주얼 서비스랑 패밀리 서비스가 있다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패밀리는 20% 할인이고 인디비주얼은 15% 할인이니까 패밀리가 20이 되는 거고
인디비주얼이 15가 되는 거거든요. 개념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죠. 개념을. 맞죠? 이 상태에서 가서 보시면은 얘가 뭐라 그랬냐면은요. 여기 마지막에 just to be sure the 15% discount는 여전히 should still be applied to the updated bill이니까 15% 할인된 건 냅두시란 얘기니까 인디비주얼이 맞긴 맞죠. 그래서 정답으로 봤을 때 여기서 C가 되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D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알 수가 아예 없죠. 그렇죠? 클로비스가 누군지 잠깐 보여드리면은 클로비스가 여기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회사에 있는 행정처가 회사 직원에게 보낸 건 맞긴 맞다고 해도 클로비스가 있는 이 부서에 일하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게 디파트먼트가 아니었고 컴퍼니였으면 정답이 될 수 있죠, 당연히. 컴퍼니면 정답이 맞죠. 왜냐면 같은 회사니까 보냈을 거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이 그래서 C가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기가 어려워 옛날보다. 그러니까 물론 단위 지문보다 좀 그나마 나은 편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선택지가 확실히 옛날보다 좀 좁아졌어요. 180번 보겠습니다. 라이언이 얘한테 뭐 하라 그랬냐는 건데 라이언이 얘한테 지금 컴플레인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컴플레인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보나마나 일을 바로 잡아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뭔가 수정해달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어떤 말 했나 가서 좀 보시면은 마지막 지문을 봐야 되겠죠? 여기서 보겠습니다. Please remove this fee from my bill and mail me an amended. amended가 뭐냐면은 수정된 버전이에요. 수정된 버전. 그래서 수정된 버전을 보내달라 그랬으니까 답은 A가 되는 게 맞죠. 왜냐면 corrected가 amended의 동의어가 맞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그 12월 시험 대비로요. 지금 파트 5, 6, 7을 다 해봤는데 제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7이에요. 왜냐하면 7이 요즘 시험에 뭐 조금 높낮이는 있습니다만은 구토육보다는 확실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휘 위주로 남은 기간 공부를 양을 정해놓고 계속 외우시면 좋고 그리고 파트 7 문제지나 기타 자료를 이용해서 계속 풀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파트 5로 7을 커버할 수는 없지만 차라리 7으로 5는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은 어휘 그리고 독해에 최대한 많은 공을 들이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끝까지 잘 준비하셔서 이번 시험 꼭 대박 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토의 갈시 박효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